예비 후보 등록 현장에서 교통정리 잘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챙겨라. 잘못할 때마다 언론을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의 역할이다. 그리고 꼬리를 안 잡히도록 하는 게 바로 정보기관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부장들 앞에서 내뱉은 이야기입니다. 그 녹취록이 공개돼서 지금 파장이 상당하죠. 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백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공식 회의에 나온 얘기를 녹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서장,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그 녹취록이 지금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네. 그 회의 녹취록이에요? 정확하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년 이상 지금 국정원장으로 재임했는데 그 기간의 것들은 대략 제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뭐 제가 몇 가지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 그 밖에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죠? 듣고서 정말 이거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국정원이 다시 과거 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나 안정기획부로 돌아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2009년 6월 회의에는 그 다음 해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국정원 각 지부에서 후보들을 잘 검증해라. 1995년 선거 때도 구청장 본인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 없고 국정원이 다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다. 이건 공천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진짜로 그 95년 선거 때 국정원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비춰보면 네. 공천에도 관여를 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앞에 제가 그 소개해드린 내용, 이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될 텐데 교통정리 잘 될 수 있게 해라. 그 얘기는 또 역시 이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결국은. 네. 또 언론을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 역할이란 건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언론과 관련한 진짜 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보면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칼럼이고 신문이고 다 곳곳에 가서 다 준비해 놨다가 그날 땅하면 바로 신문에 실리도록 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정보 기관에서 언론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설이라든지 그런 보도를 냈을 때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조치 이런 것도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의사표시를 보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무슨 심리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정부에 유리한 방향 그리고 정부 쪽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글을 달고 야당의 후보들은 그런 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발언이라고 합니다.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언론 통제, 언론 조작, 게다가 민심 조작 여기까지 그죠? 그렇죠. 심리전단을 동원해서 보수단체 지원해서 여론 조작하고 강권 선거를 한 것이 이번 녹취록에서 안연하게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즉 꼬리를 안 잡히도록 하는 게 정보기관이다. 이게 압권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 최후 진술과도 저는 연관된다고 보이는데 최후 진술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범죄로 보이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모든 행동이 사실은 스스로는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녹취록이 지금 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다가 한번 파기환송돼서 지금 오래 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3년에도 재판에 한번 증거로 제출이 됐었다는데 그때는 결정적인 내용이 다 삭제된 상태로 제출됐다면서요? 그렇죠. 요번과 같은 사실
녹취록이 그대로 제출이 됐다면 이 2013년도 이 사건이 지금까지 재판을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 녹취록 내용으로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그 증거가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고 제출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삭제된 걸 다 복구해서 제출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정원이 스스로 복구해서 제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폐청산 TF가 구성됐는데요. 거기서 13개 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로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건들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삭제됐던 자료들이 복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의 이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야 비로소 이게 공개된 거지 안 그랬으면 계속 묻힐 뻔했군요. 그렇죠. 바로 묻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 파일을 덮었던 사람들, 증거 인멸행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부분 전부 삭제해서 제출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요. 증거은닉이나 인멸죄 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마지막에 제출된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갖고 있는 증거 능력, 그 의미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정확히 인지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파기환송이 되면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일종의 국정원 직원들이 했던 그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변동을 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에서의 판단이 기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새롭게 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또다시 유죄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국정원법만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녹취록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증거가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법조인의 어떤 양식을 가지고 보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 정도의 대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나중에 증거 인멸 행위와 더불어서 저는 추가로 수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당시에 또 국정원장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반드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리라고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그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수사하기 전에는 그 단계는 필요하겠죠.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는가의 여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대통령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된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선거법, 국정원법까지 다 합해서 4년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추가 증거 때문에 혹시 형량을 높여서 구형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 원래 원심에서 사건 부분이 있고 구형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추가 사안이 되면 하더라도 좀 검찰로서도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또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다고 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즉 꼬리를 안 잡히도록 하는 게 정보기관이다. 이게 압권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 최후 진술과도 저는 연관된다고 보이는데, 최후 진술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면서 나눈 대화들이 범죄로 보이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모든 행동이 사실은 스스로는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네.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이 녹취록이 지금 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다가 한번 파기환송돼서 지금 오래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3년에도 재판에 한번 증거로 제출이 됐었다는데 그때는 뭐 결정적인 내용이 다 삭제된 상태로 제출됐다면서요? 그렇죠. 요번과 같은 사실 녹취록이 그대로 제출이 됐다면 그런 명확한 의사표시를 보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무슨 심리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정부에 유리한 방향, 그리고 정부 쪽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글을 달고 야당의 후보들은 그런 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발언이라고 합니다. 예,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언론 통제, 언론 조작, 게다가 민심 조작 여기까지, 그죠? 그렇죠. 심리전단을 동원해서 보수단체 지원해서 여론 조작하고 강권 선거를 한 것이 이번 녹취록에서 안연하게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기간의 것들은 대략 제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뭐 제가 몇 가지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 그 밖에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죠? 듣고서 정말 이거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국정원이 다시 과거 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나 안정기획부로 돌아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2009년 6월 회의에는 그 다음 해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국정원 각 지부에서 후보들을 잘 검증해라. 1995년 선거 때도 구청장 본인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 없고 국정원이 다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다. 이건 공천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진짜로 95년 선거 때 국정원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비춰보면 네. 공천에도 관여를 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앞에 제가 예비 후보 등록 현장에서 교통정리 잘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챙겨라. 잘못할 때마다 언론을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의 역할이다. 그리고 꼬리를 안 잡히도록 하는 게 바로 정보기관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부장들 앞에서 내뱉은 이야기입니다. 그 녹취록이 공개돼서 지금 파장이 상당하죠. 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백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공식 회의에 나온 얘기를 녹취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지금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그 회의 녹취록이에요? 정확하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년 이상 지금 국정원장으로 재임했는데 소개해드린 내용, 이제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될 텐데 교통정리 잘 될 수 있게 해라. 그 얘기는 또 역시 이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결국은. 예. 네. 또 언론을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 역할이란 건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언론과 관련한 진짜 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보면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칼럼이고 신문이고 다 곳곳에 가서 다 준비해 놨다가 그날 땅하면 바로 신문에 실리도록 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정보 기관에서 언론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설이라든지 그런 보도를 냈을 때, 예.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조치 이런 예. 것도 하겠다는